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철학과 사상을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첫 문장이 이렇다 했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이다. 여기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걸 독일어 문장으로 쭉 읽으면 나는 그걸 수없이 독일어 문장을 읽었어요. 독일어 공부도 할 겸. 그거를 읽으면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야. 웅장해져 내 생각이. 인간의 존엄성이란 침해할 수도 없고 건드려서도 안 되는 거다. 이래서 헌법 애국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그래서 데모크라시라고 말하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체제죠. 불완전하지만 인류가 만든 것 중에서 완전한 게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손봐야 되고 손때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민주주의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의 이념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 시스템. 법치주의 시스템. rule of law. 법에 의한 지배죠. 법에 의해서만 지배할 수.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철학과 사상이 이런 방식으로 독일 사회를 만들었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SSPP,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사람이 전제되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민주주의 체제를 아무리 강력하게 잘 튼튼하게 만들어놨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주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법치주의가 잘못되는 바람에 결국은 민주주의 체제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의 체제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삼위일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국가가 되어야 되고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국민은 보편적 상식에 따라서 일해야 되는데 상식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상식에 따라서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법에 따른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식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정직해야 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공손해야 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죠. 다 상식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식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상식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사고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상식이 통하도록 강제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규범이에요. 상식 위에 규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규범이란 뭐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반드시 하라고 정해놓은 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의 최하선을 그물로 딱 쳐놓은 거죠. 그래서 그물에 빠지지 않도록, 그물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물 위에 규범을 두어서 그 규범이 강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도록. 거짓말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공직에 나온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성과 책임을 완수해야 되고 그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것에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직에 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을 벗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죠. 법치주의의 최고봉, 법치주의의 최고의 규범을 가지고 이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로 통제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연방헌법재판소입니다. 독일은 주가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헌법재판소도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연방헌법재판소입니다. 뒤에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독일어로 이 헌법 제1조를 가끔 읽습니다. 독일어를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가끔 여행을 위해서 전 세계 여행하면서 독일어가 통하는 데는 독일어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불어를 할 줄도 모르고 스페인어도 모르니까 그저 그런 데 가면 어떻게 영어를 깨꾸로 어떻게 해서 굶어 죽진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영어를 연습하고 그래 왔습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죠. 가급적 안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이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영어도 독일어도.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마음이 웅장해지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은 내가 독일에 가서 처음 들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인권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이따 나오겠지만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유래됐습니다. 그걸 알고 칸트를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나보고 당신은 칸트주의자냐?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읽으면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것만 읽어드리면 독일 국민은 das deutsche Volk 독일 국민은 침해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권을 고백하며 bekennt sich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뭘 고백하느냐? 침해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권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인권은 이 세계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와 정의의 기초를 이룬다는 겁니다. 다시 이 세계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와 정의의 기초를 이루는 인권을 독일 국민은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권은 침해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다음의 기본권은 입법, 행정, 사법 권력,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한다는 겁니다. unmittelbar geltendes Recht.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구속한다는 거예요. 뭐가? 다음 2조에서부터 19조까지 나오는 모든 기본권이 있어요. 자유권과 평등권과 그다음에 무슨 권들이 쭉 있잖아요. 그걸 다 나열해서 인권을 펼칠 권리가 있어요. 독일에서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나중에 그 헌재에 심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례가 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음 시간이든 다다음 시간이든 헌재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사례로 몇 가지 아주 기념비적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옵니다. 독일의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이 연방헌법재판소잖아요. 거기서 판결을 합니다. 기본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모든 독일 국민들은 각자 자신의 인권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권.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인권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내 인권을 표출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거를 방해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판결인데 그것도 나중에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입학에 관한 사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기본권은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을 직접적으로 운밑을 봐 직접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구속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룬트레히트 기본권. 다시 인간의 존엄성, 인권, 그 다음에 기본권. 그 말이 무슨 말이냐?